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로 취업 교과목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8주 동안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와 같이는 1, 2주차에 같이 만날 거고요. 3주차부터는 다른 강사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 또는 직장 내에서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예절이라든지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익힐 겁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저와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2학년인데 이거 왜 들으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취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 코앞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은 어떤 준비들이 미리미리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앞둔 시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지금 2학년 때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력서를 쓸 때, 면접 준비를 할 때 훨씬 더 다른 친구들보다 기업에 적합한 인재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1, 2주차 뿐만 아니고 이 교육 8주 동안 열심히 들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교과목 여러분들 과제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워크시트 3장짜리 올려드렸습니다. 그 3장을 잘 교육을 듣고 작성하셔가지고 꼭 LMS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지만 이 교과목 패스할 수 있다라는 거,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교육 나갈지 목차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요, 채용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거창하게 말해서 채용시장이지만 요즘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자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 때문에 힘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아니면 아직 기업이 안 정해졌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교과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학교 밖에서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정보를 취합하고 그냥 취업이 다가 아닌 취업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빨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직무 분석에 대한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구직자들을 만나면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사지원서에 쓸 게 너무 없어요. 말 그대로 본인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뭔가는 전공 수업도 열심히 들었지만 입사지원서에 쓸 내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신입인데 자꾸 경험을 물어봐요. 경력을 물어봐요. 저는 뭐를 써야 될까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생회 활동, 대내 활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참여하고 나름대로 실습이라든지 수업도 열심히 들었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녹여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취업을 코앞에 둔 졸업생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기가 힘들어요? 정말 성장 과정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쓰면 될까요? 저의 장점을 쓰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정말 제 인간적인 장점을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1년 정도 앞두게 되면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사지원서 쓸 내용이 없어요. 한 거는 많은데 말 그대로 어디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쓸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는 채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인재들을 요구하는지 첫 번째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채용시장 요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2020년 정말 이거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채용시장의 상반기에는 거의 채용을 못하고 말 그대로 상반기 원래 채용시장보다 조금씩 늦춰져서 하는 것들이 올해에 일어난 변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채용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제가 키워드를 해서 탑5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취업, 직무 능력과 경험 중심의 채용.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간호사를 하든지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든지 그것과 관련된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인 실습이 됐던 어떤 봉사활동이 됐던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력서 입사지원서의 내용에 보면은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 또한 경험인과 경력을 구분해서 쓰게끔 하는 게 요즘 변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의 확산. 이 이야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가 아닌 말 그대로 순수하게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인재상의 변화. 말 그대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로봇이 대체하는, 실질적으로 요즘 병원도 로봇이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로봇 수술을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실제로 취업하는 친구들은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 디지털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것도 인재상 변화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요겁니다. 수시 채용 및 경력 같은 신입 채용.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 시장이 이루어졌냐면요. 대기업들이 말 그대로 매해 초, 올해 초는 조금 변수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지만 매해 초에 대규모로 신입 직원을 확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채라는 개념으로 뽑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각각의 직무에 배치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규모로 뽑지 않고 필요하면 그때 필요한 인력만큼 우리는 채용을 할래. 그게 뭐예요? 수시 채용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경력 같은 신입 선호. 이 이야기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딱 들어갔을 때 무언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실제로 직무 능력이 필요한 사람. 이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1번 키워드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같은 신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를 신입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 차까지의 신입 사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2년만 다니고 회사를 퇴사했어요. 경력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말 그대로 6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같은 신입은 나중에 아무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하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는 언택트 채용. 언택트 채용이 뭘까요? 그쵸. 지금 2020년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언택트로 사람을 그냥 대면으로 무조건 면접 보는 것을 일단 대면 면접 보기 전에 화상 면접을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화상 면접의 개념이 뭘까요? 네, 화면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무진들이 보고 아우 괜찮아. 그러면 우리 임원 면접은 회사에 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즘 언택트 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얼만큼 잘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아마 언택트 채용이 조금 계속 확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AI 채용이라고 해서 AI 면접을 보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저는 병원 지원할 건데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나요? 병원들도 요즘 이런 채용 시장의 변화들을 반영해서 말 그대로 입사 서류부터 면접도 다각도로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원의 채용 공고를 보거나 병원의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0년 충남대학교 병원 채용 공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학교명, 나이, 사진 등은 반드시 가린 후에 업로드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필수 응시 자격 증빙 서류, 면허증, 자격증 등 미등록 시 면접 시에는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병원도 의료진을 뽑을 때 어떻게 말 그대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가장 큰 개념은 이 사람이 어느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직무 능력, 어떤 경험과 경력을 피력해야 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입사지원서 서울대학교 올해 채용 공고 2020년 채용 공고에 나왔던 겁니다. 보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밑에 네모 박스만 보면 자기소개서 등의 본인의 출신 지역, 가족관계, 출신 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특정 학교, 병원, 기관 등에서 수행한 직업교육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실습수습,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포함의 경우 해당 학교, 병원, 기관 등의 구체적인 명칭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국립대학교 병원, 상급종합병원, 땡땡병원, 땡땡기관, 땡땡단체 등으로 입력을 해라. 말 그대로 어떤 병원 이름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국립병원 아니면 땡땡기관, 땡땡병원으로 언급을 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블라인드 채용이 왜 확산이 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을 편견 없이 정말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채용 공고에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 그대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둔 말 그대로 졸업학년이 되면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험, 경력, 자기소개서에 쓰기가 너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 이런 준비들을 해왔고요. 이런 노력까지 해왔어요. 라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하기 전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변화에 대한 이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블라인드 채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입사지원서에서 말 그대로 직무 능력을 보려고 하냐. 이런 변화들이라는 거죠. 자기소개서의 실질적으로 항목입니다. 올해 채용 공고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기소개서 항목,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자신의 역량과 결부시켜 기술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내가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내가 입사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첫 번째 항목 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력 및 경험 활동에 대해서 아래 기준에 따라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입사 지원서에 기입한 지원 직무와 관련한 경력 및 경험 활동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요. 위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우리 병원의 지원 분야 수용하는지 어떻게 도움되는지 기술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알고 선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한 경험치가 없으면 이 내용은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쓰기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항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해 주세요. 또한 활동 혹은 업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여 극복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언뜻 보면은 저런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떠오르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술 속에서 쓰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지 사례를 들으라고 하니까 사례 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실질적인 취업을 앞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했을 때 어려움이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은요, 구체적인 사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기업이나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는 이 모든 항목에 말 그대로 칸을 채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에 보면요, 이겁니다. 여기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한번 보면은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력 및 경험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두 번째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NCS 기반 직업 윤리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충돌했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팀이나 집단 전체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면 행동했던 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대인관계, 분명한 조직 위계가 분명한 조직 단체에서 상급자와 함께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극복 방법 또는 팀 구성원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당신의 노하우를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상. 충남대학교 병원의 인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네 가지 인재상 중 자신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해 주세요. 한번 여기에 있는 인재상을 보면 우리 인재의 가치인, 부전인, 협력인, 성실인에서 어떤 그 가치인이 의미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성실인이 의미하는 인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이렇게 병원 자기소개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샘플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충남대학교 병원.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이 어떤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항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보 탐색하거나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은 이 항목들을 모두 채우기가 어려운 게 지금 채용 시장에서 가장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까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네,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신 거 맞으시죠? 적합성.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기업적 측면에서 적합한 사람인지. 예를 들면 아까 충남대학교 병원의 인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본인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고르라고 했어요. 기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우리 기업에, 우리 병원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고자 그런 질문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했던 경험 중에서 직무와 가장 유사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그때 어떤 경험치와 어떤 능력을 쌓을 수 있는지 써라.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알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적 측면, 기업에서의 적합도와
직무적인 적합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무와 직무 역량 측면에서 이 지원자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직무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겠죠. 두 번째, 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네가 진짜 성실인이든 가치인이든 네가 정말 생각하는 게 우리 회사와 일치하는 가치관이나 인재상과 일치하느냐,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지원했느냐, 아니면 그냥 묻지마 지원, 아무데나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원했느냐, 말 그대로 인재상, 핵심 가치, 경영 철학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니네 지원한 회사에 잘 집중하고 있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인재상, 핵심 가치, 경영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조직 적응 및 인성적인 측면. 지원자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 채용 공고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면은 대인관계,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직업윤리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어떤 돌발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통 역량, NCS는 그거를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실습은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제가 뭔가 한 거는 많은데요, 정말 자기소개서에서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 과연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직 문화에서 어떤 일,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첫 번째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화면 캡처하셔서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사진이든 캡처를 해가지고 나중에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기업 분석 방법. 제가 4가지 툴 중에 오늘은 3가지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기업 홈페이지. 그쵸? 내가 지원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제가 아까 충남대학교 채용 공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서울대학교 채용 공고, 자기소개서 어디에서 가져왔겠어요? 그쵸? 기업의 홈페이지. 그리고 좀 병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홈페이지 말고도 채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이 뭔지, 그리고 어떤 직무들을 필요로 하는지 응시 요건부터 하나부터 10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채용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채용 사이트, 그쵸? 여러 가지 취업 포털들이 있습니다. 취업 포털에 보면 자격 요건, 우대사항, 그래서 응시 자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야지 기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탐색할 거는 뉴스 검색. 제가 땡땡하고 뭐라고 했냐면요, 기업명 플러스 대표자 검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툴 중에서 지금 한 가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안 했나요? 2번에 있는 다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다트는 실제로 주식이 상장된 기업들에 해당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분기 보고서 또는 뭐 이제 어떤 결산에 관련된 것들을 올라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기업들은 일반 기업이 아닌 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뭘까요? 그쵸.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트 사이트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 이외에 저는요 전공은 저 간호학인데 전공은 전 말 그대로 물리치료학인데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기업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트를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보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다 정도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원 기업 홈페이지, 두 번째, 채용 사이트, 네 번째, 뉴스 검색 방법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홈페이지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하나의 병원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홈페이지를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될까요? 홈페이지에서 병원 소개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이 병원의 대표는 누구이고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 소개를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병원장 인사말 꼭 보셔야 됩니다. 병원장님이 인사말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 병원이 지금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대체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비전이나 미션, 뭐 조직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일단 첫 번째 탐색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나요? 이 병원에 대해서 추구하는 가치, 목표, 그 다음에 대표님은 누구이고 대표님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경영 철학을 가지고 병원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채용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샘플로 한 군데 채용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취업 포털이 돼도 좋습니다. 요즘 취업 포털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분석해 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인크루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넣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병원에 대해서 어디에 있고 매출액은 얼마고 사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냐? 기업의 카테고리를 가니까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회사 소개, 주요 서비스, 미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거,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홈페이지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면 좀 더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게 채용 사이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정보, 그 다음에 채용 자료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채용이 어떤 분야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채용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이 직무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1년간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 검색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뉴스 검색 활용 방법 제가 예시로 충남대학교 병원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CEO 인사말 있었습니다. 그러면 CEO 이름 보셨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기업명 플러스 CEO, 대표자 이름. 어떻게 저는 검색했을까요? 샘플로 충남대학교 더하기 윤환중 검색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를 집중적으로 본다? 뉴스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는지 우리 병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이 병원장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추적할 수 있어요? 이 병원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즘 집중을 하고 있네. 어떤 기술력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 필요하겠네. 유추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여기 최근에 이슈화되는 정보 수집, 뉴스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2020년 신년사. 말 그대로 매해 새해가 되면 기업의 대표님 아니면 병원장님들이 신년사를 이야기합니다. 신년사에는 뭐를 담아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 해의 신년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기업이, 병원이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아마 과제로 주어진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를 작성을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주차에 활용하는 방법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툴을 가지고 무엇을 검색해야 되냐? 희망 기업은 내가 뭐고, 희망 기업의 개요, 대표자, 경영이면 경영 철학, 미션, 비전, 실질적으로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뉴스 검색을 통해서 주력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병원의 경쟁사는 어디가 있고 관련된 이슈들, 채용 절차 시기, 작용 요건과 공통 요건들을 지금 알려드린 이 3가지 검색 툴을 활용하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고 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업에 대한 분석 방법이었고요. 잠시 후 쉬는 시간 이후에는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